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다정한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바로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때로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은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세상의 정답은 오직 하나뿐이고 그 정답은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특히 그 상대가 가까운 가족, 친구 혹은 피할 수 없는 직장 동료라면 그 답답함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설득해보려 노력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잘못 말한 걸까? 아니면 이 사람과는 정말 대화가 불가능한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함께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때로는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그 모든 대화가 늘 순조롭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만을 절대적인 진리인 양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큰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런 대화의 한가운데서 마음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직장 내 분위기를 해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과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자기 말만 고집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상대와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내면의 불안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린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심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과거에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던 경험이 많아 다시는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다는 강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더욱 완고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연인 관계, 혹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사랑받거나 존중받을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 분야에 깊이 몰입한 나머지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자신의 지식 안에서만 설명하려 하며 이를 벗어나면 불안감을 느껴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나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는 이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심리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딱 한마디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입니다.
이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거나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을 인정하는 공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아주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당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혹은 당신의 감정은 이해가 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거나 논쟁하려 들기보다 우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대화는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며 그들이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경청되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풀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극적 경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의 감정 상태는 어떤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입니다. 상대방이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맞서 싸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한 박자 쉬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도 그 감정을 담아 이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혹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 같이 짧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보세요. 이러한 공감의 언어는 상대방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대화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갈등이 단숨에 사라지는 기적을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를 통해 우리는 상대의 공격적인 태도를 부드럽게 만들고 대화를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평화롭고 존중하는 대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고집스러운 태도, 이면에 숨어있는 그들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대화는 단순한 설득을 넘어 공감과 치유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한쪽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황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 전략들은 여러분의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대인 관계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첫째,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하되 비난조가 아닌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내 말을 끊어서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조금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워요.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공격받았다고 느끼기보다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여지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때로는 대화의 주제를 잠시 전환하는 것도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가 과열되어 논쟁으로 치닫고 있을 때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고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우리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나 더 해볼까? 혹은 지금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맛있는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게 더 급할 것 같아. 처럼 부드럽게 분위기를 전환해 보세요. 이 짧은 전환은 양측 모두에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함을 되찾을 시간을 제공합니다. 잠시 후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왔을 때는 훨씬 더 차분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환이 단순히 주제 회피로 비춰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시도해야 합니다. 셋째, 유머와 여유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집스러운 대화가 계속될 때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면 긴장감을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건 내 말대로 해야만 해 라며 강하게 주장할 때, 오,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였던 줄 몰랐네. 그럼 내일 발표도 내가 대신해 줄래? 라는 식으로 가벼운 농담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머는 상대를 비꼬거나 조롱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유머는 상대를 웃게 만들지만 비꼬는 유머는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우리는 후자가 아닌 전자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여유를 보여주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차분함을 유지하면 그 태도 자체가 상대에게 전달되어 자연스럽게 대화의 긴장감이 줄어듭니다. 이는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할 때 상대방도 점차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대화의 종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대화가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논쟁이 격화되고 더 이상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과감하게 대화를 중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서로 진정될 시간을 가진 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말하며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를 멈추는 방식입니다.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뜨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이 대화는 우리 둘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서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중립적이고 침착한 태도로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감정을 다스릴 기회를, 상대에게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왔을 때는 훨씬 더 차분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정신적인 거리두기로 이어져 더욱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기술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는 필수적입니다. 상대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는 단순히 대화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제 방식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혹은 저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의 결정에 대해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태도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과 자존감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한계를 분명히 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더욱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의견 또한 존중해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와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현명하게 풀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완벽한 승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진정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보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 들다가는 결국 모든 관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나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건강한 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통의 지혜입니다.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 숲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니체의 말처럼 상대방의 고집과 완고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나 욕구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대화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오늘부터 이 한마디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간단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대화의 기술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평화롭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